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이창용 총재가 이번에 여태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정부에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속된 말로 좀 빡이 쳤다는 소리죠. 무슨 이야기를 했냐? 건설 경기 부양을 적극 반대한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가계부채 늘어나고 집값 올라가는데, 한국에서 대놓고 했다기보다는 외국 나가서 했죠.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에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왜냐면 한국 인터뷰는 보도가 잘 안 될 거예요. 외국에 퍼뜨려줘야지. 경고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외국까지 나가서 이 얘기를 했겠죠. 건설업 고용을 늘리자는 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서 옛날식으로 성장시키자는 말로 들린다. 즉, 지금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개발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도 뭐 삼성 위기설 나오는 것도 반도체 부분에서 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나온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업, 이런 고차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옛날처럼 건설업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살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에 특히 요즘의 건설업 고용은 예전보다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건설업 고용 늘리는 게 예전 같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외국인이 3분의 1이니까 예전만큼 효과가 나올 수가 없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건설업종 일하는 경우는 보통 기술직이나 이런 쪽보다는 단순 노동직이 많을 텐데, 우리나라까지 와서 하는 이유는 자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더 잘 벌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우리나라에서 돈 벌러서 자국으로 보낼 거다, 그들은 대부분이. 그럼 이게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되죠. 옛날에나 됐던 거고. 그래서 이자율을 낮춰서 건설경기 부양하자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인데,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부동산도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다. 부동산 PF 요거 구조조정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강경 발언했고요. 이자율을 낮추거나 정부 보증을 해줘서 건설업 경기를 올리는 것은 적극 반대다. 말씀하신 대로 요 이야기는 연평일 가능성도 있죠. 왜? 여태까지 허그가 열심히 보증해줬잖아요. 이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CDS 역할을 했다고 했죠. 이번에도 기사 엄청 떴죠. 특례 보금자리론 끝나고 나니까 MBS 증권 엄청 줄었다. 즉, 특례 보금자리론에 MBS 증권이 들어갔던 거고, 이 MBS 증권을 과하게 발행했을 때 무슨 사태가 터졌죠? 서브프라임들이 MBS 증권을 이용해가지고 신용 대비로 많은 대출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그게 DSR을 우회하는 영끌 수요들이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했던 그 행보를 똑같이 하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가 드디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하면 가계부채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은 언젠간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이미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통은 계속 되는데, 그걸 미루면 미룰수록 계속 고통만 길어지죠. 그리고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계부채로 인한 부양은 사람 인체로 따지면 암이라고 그랬죠. 암이 조기에 발견됐을 때 빨리 수술하고 빨리 항암 치료해야 되는데, 이거를 드러내지 않고 수술을 안 하려고 미루면은, 첫 번째는 계속 고통이 심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암이 커지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가계부채 늘고까지는 얘가 문제가 되는데, 집값 상승이 왜 문제예요? 저출산 문제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는에게 가장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금리 인하죠. 근데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한 번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요즘 정부나 뭐 저기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11월에도 해라 라고 자꾸 강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환율 1,400원이 뉴 노멀이다. 그 이야기 하기 하루 전에 이창용 총재가 그랬죠. 환율 때문에 금리 인하하기 어려워졌다. 그 얘기하니까 환율 1,400원이 뉴 노멀이니까 이거는 환율 지금 올라가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오니까 자꾸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처럼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오기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침체 아니다. 동의 못한다. 그러니까 금리 안 내려도 된다. 똑같은 걸로 간 거죠. 1,400원이 뉴 노멀이다. 금리 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억지 쓰니까 이창용 총재도 억지 쓰기 시작했죠. 경기 침체 아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안 해도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 맞죠? 2분기보다 3분기가 경제 살아난 거는 수출 꺾였어요. 이미 수출은 꺾였고 내수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내수는 2분기가 워낙 안 좋아서 3분기가 그나마 나아 보인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영업이나 건설업 등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 지원, 즉 핀셋 지원은 해줄 수 있더라도 금리 등으로 적극적으로 부양에 나서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이야기를 봤을 때 이창용 총재가 다룰 수 있는 건 금리밖에 없죠. 금통위 위원들이랑 아예 생각이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너네가 계속 부동산 부양하고 건설 경기 부양하면은 금리 인하 안 하겠다. 마침 환율도 튀어가지고 금리 인하 안 할 이유가 늘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부양하면은 금리 인하 해봤자 욕은 내가 먹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 말 하나하나에 틀린 바가 없습니다.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해왔던 부분이고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하게 되면은 그건 경기가 부양된 게 아니다. 내가 자산이 1억에서 2억으로 늘었어요. 와, 2배가 됐으니까 넌 2배 부자가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내가 살고 있던 집이 1억에서 2억이 돼서 부자가 된 거랑 내가 모아둔 돈이 1억에서 2억으로 늘어난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왜? 모아둔 돈이 1억에서 2억으로 늘어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집값이 1억에서 2억으로 오른 것은 가치만 올라간 거죠. 수치상으로 가치만 올라간 거지 내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내수가 계속 침체되는 거고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거죠. 뼈 빠지게 돈 모으면 집값은 더 올라가.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지고 있는데 무척 고소득자들은 얘기가 다르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의 경우 그렇죠. 그렇다고 집을 샀어요. 집값이 올라가는데 내 삶은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원리금 갚느라고 더욱더 궁핍해질 뿐이지. 그러니까 애를 당연히 안 낳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거다. 특히 요즘에 이창용 총재가 출산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외국 나갈 때마다 출산율 이야기를 하죠. 이번엔 집값, 저번에 교육열을 이야기를 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 집값 부양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수동적으로 움직였는데 더 이상은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죠. 정부 태세가 변한 점이 있고 또 예를 들어 김병완 금융위원장처럼 예전과는 기조가 다르게 행동하는 인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전엔 F4가 다 알트 F4 누를 정도였다면 이제는 이창용 총재도 이쪽으로 붙으면서 반반 나누고 있는 상황인 거죠. 부동산 경기 부양하는 부양신들이랑 그것이 문제가 돼서 정리하려는 구조조정하려는 이제 이창용 총재나 저기 김병완 금융위원장 쪽이나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정부에서는 이런 짓 한다고 그러죠. 내년에 55조 정책 대출을 푼다. 근데 이게 진짜 개같은 논리인 게 뭔지 아세요?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 이내로 제한, 즉 명목 GDP 내로 제한하겠다는 이 이야기가 왜 개같냐. GDP 대비 가계부채를 GDP 밑으로 했어요? 기업부채도 그렇게 하고 이번에 정부부채도 안 늘리려고 기금 꺼내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GDP 명목 성장률 밑으로만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은 합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작년에도 GDP 대비 국가 총부채는 정부, 기업, 가계부채를 합친 것인데 요것을 합친 국가 총부채는 GDP 대비로 OECD에서 유일하게 상승을 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를 낮추면 뭐하냐? GDP 대비 기업부채
GDP 대비 정부 부채를 낮추면 뭐예요? 합치고 나면 GDP를 넘어서는데. 즉, 성장보다 빚이 더 빨리 늘어난다. 그러니까 적어도 가계 부채를 GDP 대비율로 하는 게 아니라 가계, 기업, 정부 부채를 한꺼번에 명목 GDP 대비로 늘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보여지는 게 GDP 대비 가계 부채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저 정부 부채 푼다는 거 무슨 돈으로 풀 거예요? 돈이 없어서 외평기금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빼다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스폰크에 또 끌어다 쓰고 그러니까 주택기금이 3분의 1 토막이 났죠. 저번에 13.9조 원인데 17조 원인 거 보면은 다른 부분에서 좀 처분해가지고 여유자금을 좀 더 만든 것 같은데 왜냐면 청약 가입자 수는 계속 줄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건 다른 데 나갈 돈을 처분해가지고 어떻게든 또 3, 4조 정도 만들어낸 거죠. 그거 그대로 3조 꺼내다 쓴다는 소리죠. 그럼 얘 가지고 55조 정책대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디서 돈을 꺼내다 쓸 거냐. 재원도 마련되지 않고 올해도 지금 재원이 없어가지고 기금 거 꺼내다 쓰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도대체 돈을 더 푼다고 이야기를 하냐. 심지어 정책대출이 다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했죠. 이건 뭔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더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금융이랑 국토부랑 기재부. 기재부랑 국토부 금융이라면은 아마도 국토부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저거 55조를 올해 규모로 풀고 사실 그것도 부족하니까 더 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말이 되냐. 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 여태까지 은행에서 이자 장사하면은 정부에서 열심히 막았죠. 진짜 압박을 가했으니까 누린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자 장사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경고를 또 금융당국에서 했다고는 하는데 은행의 태도가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다는 것은 이번에는 전처럼 압박을 준 게 아니라 명목상 이야기하는 정도일 뿐인 거고 이 이자 장사를 시키는 이유는 내년에 정책대출로 풀기 위해서이지 않냐. 왜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버팀목으로 초창기에 하다가 3월부터 감당이 안 되니까 4월, 5월, 6월 했던 것들이 다 은행권으로 넘겼죠. 그러면 은행권에서 정책대출을 내줄 만한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권에서 55조를 다 부담하는 거 거기에 이제 기본 대출도 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요거 뭐 85조 수준으로 제한해야 된다. 왜 정책대출이랑 은행권 대출만 생각을 해요? 이금융권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은행은 은행별 DSR 적용하게 되면은 저게 은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번진다? 이금융으로 번진다. 이금융 풍선 효과 막으려고 누구는 죽살나게 뛰고 있는데 누구는 부동산 부양시키려고 이금융권 풍선 효과 해가지고 가게의 여력을 끝까지 짜내려고 한다.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러온답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부 부채는 낮고 가계부채만 높은 나라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 계속 내놓으면서 살아날 거다. 지 배떼지가 부르니까 위기가 안 느껴지는데 가계는 맨날 위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겠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한국은행에서는 부동산 건설 부양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출을 통해 부양을 하겠다고 하지만 은행권에서도 내년에 은행별 DSR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정책대출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 내줄 수는 없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부동산 부양하려고 하는 여파로 인해서 대부분의 대출이 이금융권으로 풍선효과로 흘러가면서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이 안 벌리죠. 이게 이미 지금 2년째 계속돼가지고 거래량도 작살났는데 근데 내년에 쓸 돈이 어딨냐. 내년에 사람들이 집을 살 돈이 어딨냐. 대출을 100% 받지 않는 이상 여력이 없으면은 대출 받아서 사는 것도 안 될 텐데 그러면 또 무슨 부동산이 뜬다고 그러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